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창제지라는 회사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1973년도에 설립되었고요. 87년도에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백판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오래전에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회사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2008년도에 채권단을 통한 워크아웃에 들어갔었습니다. 이후 이걸 졸업을 해서 정상화가 된 다음에 채권단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인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기존 최대주주였던 김승환 회장이 자신의 우선매수 행사권을 행사하면서 채권단 지분 절반을 가져오면서 회사를 다시 찾아왔죠. 자, 지분 구조는 현 최대주주 김승환 회장이 17%, 그 배우자, 아들내미들 이렇게 있는데요. 이 장남이 김토니 씨 이분인데 이분이 건머외 외국인으로 한국 이름이 김준영인데 이것도 영어로 써놨어요. 그리고 차남 김준호 이렇게 각각 같은 지분을 갖고 있고 관계사인 영우 인터내셔널이 또 한 4%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영우가 여기서 0, 여기서 5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최대주주 관련 지분들은 은근히 다 모으면 한 4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대표이사는 김길수로 돼 있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월급쟁이 사장이겠죠. 김승환 회장하고 이 트레드 클럽에서 만난 관계로 추정이 되는데요. 13년도에 선임이 된 이후로는 계속해서 회사의 경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재질을 만드는 과정은 다 비슷하죠. 이 펄프를 풀어가지고 농축을 시킨 다음에 압착을 해주면은 형태가 잡히게 되고 여기서 물 빼주고 그 다음에 압착 건조한 다음에 이제 잘라가지고 팔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드는 재질 중에서 백판지라는 걸 파는데 말 그대로 백색 판지, 이런 하얀 박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펄프가 메인 원재료에 폐지를 좀 섞어서 만드는데 고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 펄프라고 100% 펄프로만 만드는데 때깔이 좀 달라집니다. 제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저성장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부 지종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가 되죠. 내수시장 기준으로 신문이나 인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마당에 이미 다뤘던 골판지 이쪽은 꽤 견고하고요. 그리고 위생용지 쪽도 나쁘지는 않고 백판지도 최근에는 좀 깎였지만 그래도 견조한 축에 속하는 지종입니다. 이 흰판지로 뭘 만들까요? 골판지로는 택배를 쌀 거고 흰판지로는 제품을 싸겠죠. 골판지로 크리넥스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은 각각 실수요자, 물류센터, 도매상 등으로 판매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백판지 시장의 점유율이 있는데요. 제지협회에서는 5개 업체 리스트가 올라와 있거든요. 한솔, 깨끗한 나라, 세하, 신풍, 그리고 기타 있는데 이 기타가 이게 한창입니다. 얘네 또 공시에 그동안에 6% 점유율이다 이렇게 적어놨다가 갑자기 아니지 올해는 13%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업체 점유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점유율이 2%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이 신풍제지라는 회사가 공장이 평택에 있었는데 이 부지가 평택 고덕 국제학 지구에 수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돈 받아가지고 딴 데로 옮겨야 되는데 얘네들이 안 하고 그냥 설비 팔아가지고 그거 일부 한창이 사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생각이 돼요. 자, 8%짜리 점유율 업체인데 왜 2%밖에 안 늘었어 이러면은 설비 중에서 일부만 떼갔기도 하고 나머지 점유율은 각각 2%씩 떼갔겠죠. 매출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백판지 및 기타 지류 대부분 백판지고 내수에서 한 1,000억 가까이 나고 해외로 한 700억 정도씩 나갔습니다. 근데 수출이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늘다가 감소를 했죠. 19년부터. 그래서 20년까지 많이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 20년에는 이제 내수가 조금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게 장사를 못해서 수출이 줄었다기보다는 노후화된 2호 설비를 가동을 중단했거든요. 요것 때문에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 영향입니다. 자, 아까 2호기를 중단했었는데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이 회사가 작년 말부터 해서 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무려 780억 원을 들여가지고 자본의 90%에 달하는 영혼의 배팅 캐펙스 투자 들어갔거든요. 자, 기존 설비가 노후화돼가지고 대체 투자해야 된다 하는 김에 용량도 좀 증가시키고 수익성을 극대화시키는 신식 설비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미 70억 가까이 들어갔고 나머지 700억을 더 부어야 됩니다. 자, 재무 구조를 보면 아직까지 현금성 자산이 한 600억 정도가 있고 매출 채권의 재고 같은 거 다 합하면은 부채 대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닌데 설비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이후로는 경영이 좀 빠듯하게 되든가 추가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이런 캐펙스 투자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져야 될 겁니다. 자, 전체적인 추이는 회사가 워크아웃을 한 이후로는 금융비용의 부담이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흑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16년도쯤부터 해가지고 이익이 레벨업을 했어요. 그래서 연간 100억 정도씩은 영업이익을 찍어주는 상황이고, 이후에 고정비 효과가 발생을 하면서 20년도에는 OPM이 무려 10%대까지 달성했습니다. 이는 역사적 최고치죠. 중간에 13년도에 순이익이 적자가 났던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당시에 백판지 제조사들이 담합 과징금을 때려 맞은 게 있거든요. 동사도 같이 맞았고 그 영향이고요. 이게 일부 16년도에 환입이 되면서 이때는 순이익이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최근 분기 추이를 보면은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했는데,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매출액이 하락했는데 GPM이 이렇게 개선되고 있었다는 말은 원재료 하락의 효과에 반영이겠고, 이익률 자체는 막판에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은 올해 1분기에도 상대적으로는 잘 나왔죠. 자, 최근 분기 추이를 보면은 일단 전체적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분기 믹스 자체는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감소했지만은 내수가 쭉쭉 늘어나는 모습인데, 이 부분은 온라인 쇼핑 증가 같은 거에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체적인 매출 같은 경우는 좀 감소했다가 다시 좀 정상화되는 그런 방어세를 보이고 있고요. 수출 같은 경우에는 내수 쪽으로 좀 돌렸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수출보다는 내수가 늘어나는 게 그래도 좀 좋습니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로 최근 H&M, 흠슬라의 물류대란, 운임비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런 게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수출할 때에는 물류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얹어지니까 회사의 마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아무래도 동사를 투자하면서 단 하나의 지표만 봐야 된다면은 GPM이 가장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의 이익률 변화를 보자면은, 자, 펄프가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마진이 조금 저하됐다가 다시 펄프가 대폭 빠지면서 마진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분기로 보더라도 20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좋아지는 부분은 펄프가 좀 떨어지면서 대폭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비단 한창 재지만의 특색은 아니고, 세하나 한솔재지의 백판지 부분을 보더라도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비슷한 궤적으로 가고 있고요. 분기로 봤을 때도 비슷합니다. 회사의 비용의 성격을 보더라도 약 40% 정도를 차지하는 원재료의 변화가 다른 이런 깨작깨작한 변화보다도 가장 주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긴 한데 조금씩 올랐어요. 근데 이게 어디가 올랐겠어요? 급여가 올랐겠죠.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급여가 오르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회사 다니는데 본인 급여가 몇 년째 안 오른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겠죠. 자, 판관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 지급 임차료와 감가상각비가 여기는 대폭 떨어지고 여기는 대폭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다시 봤는데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요거는 이 비용을 구분할 때 공시 담당자가 좀 수기 작업하다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펄프 값이 빠져서 최근에 이익이 좋아졌던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에서의 화두가 인플레이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펄프가 실제로 이렇게 올랐고 다시 좀 꺾이긴 했지만은 이 오른 부분이 이제 투입돼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이익의 폭이 늘었지만 다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 제품가와 원재료의 차이, 둘의 차이 스프레드가 동사의 수익성인 GPM과 거의 똑같이 간다는 걸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럼 이 상태로 계산해보면은 2분기 때는 실적이 살짝 꺾이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솔재지가 우리 백판집 값을 10%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살짝 다시 올라가면은 방어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펄프가 더 이렇게 꼬꾸라지면은 이익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이후로는 이제 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오른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겠죠. 그래서 방어 정도로 생각을 하시라. 조금 줄어들거나 가격을 인하해서 이익을 방어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스프레드가 이익하고 똑같이 간다는 유의미한 정보를 얻었었는데, 막상 주가랑 같이 그려보니까 전혀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이 회사는 실적과 주가가 전혀 상관관계가 없이 움직였다. 당신이 이익 추정하면 주가가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았냐. 제가 그동안에 열심히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아쉽게도 패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은 이 회사가 너무 작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창 재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조회 공시를 되게 많이 했던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작정하고 황교안 테마주로 엮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 우리 회장님은 성대 동문인 건 사실이나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사회이사도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잘 모른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명하면 주가가 더 가죠. 야, 니네가 아니라고 해도 우린 다 알아. 야, 여기가 맛집이냐? 야, 교환이 형 맛집이야? 이러면서 달라붙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창 해먹고 나서 헤어진 여친 돼가지고 보지도 않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꿈틀꿈틀
뭐 기회가 났다 하면은 누가 좀 건드는데 요번에도 대선 관련해서 엮으려고 하는 뭐 그런 모양새 같더라고요. 뭐 그랬다가 뭐 실패하고 그러면 또 꼬이겠죠. 뭐 이 올리려는 놈의 의중을 그놈 말고 누가 알겠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 딱 하나 더 유의미하게 설명 가능한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이 업계가 막상 백판지가 좋았다는데 그걸로 투자해서 어떤 같은 카테고리적으로 결과를 얻는다기보다는 각각의 개별주로서 움직인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풍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업을 이제 안 하는 애고요. 아무래도 재지라는 섹터가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섹터다 보니까 이익이 설사 나더라도 그거에 따라서 뭐 적시성 있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던가 그랬을 수도 있고요. 업체들이 또 바로 망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 기회만 오면은 뭐랑 엮어가지고 이제 한탕 해먹고 이런 거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모든 게 시장에서 다 정석대로 평가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런 주식들이 뭐 그런 선에서 앞으로도 그치게 된다면은 뭐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회사의 주주가치. 이 회사의 배당은 거의 없습니다. 형식적인 수준, 주당 20원 주고 있고요. 자사주 같은 경우 잠깐 샀다가 다 홀딱 팔아먹었죠. 뭘 특별히 하진 않아요. 여건도 그렇게 충분하진 않죠. 자, 결론을 내봅시다. 그럼 이 회사의 점수는 어느 정도로 매길 수 있을까요?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1점. 제지업이고 백판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은 엄청 막 대폭 성장할 것 같지는 않고요. 수익성은 회사의 지속성 같은 걸 생각해 보면은 한 3점 정도. 주주 가치는 이도저도 아니다, 보통이다, 그러면 2점 이런 상태가 되겠죠. 다 더하면은 9점 만점에 6점 정도. 그러면 또 트레이딩 바이 종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주가의 흐름은 막상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다만 700억짜리 설비 대형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증설이 돼가지고 유의미하게 앞으로 효과를 보여준다면은 조금 더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평가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회사를 열심히 살펴봤지만은 약간은 결론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쳐야 종목이 한두 개 건져지는 거겠죠. 어떤 로직을 이해하고 있냐 없냐는 둘이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